예, 좀 쉬셨습니까? 네. 네, 세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우리 연구단의 정윤선 선생님께서 북한의 예술 교과서를 통해 본 주체예술 규범화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정 토론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의 가승희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발표 듣고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 30분에 걸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전영석입니다. 발표 시간 30분 받는 거 역대 최장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요. 그 토론의 장을 조금 두껍게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가 2단계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통일 이후에 이제 남북한 그 학문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통합 과정에서 필요로 한 몇 가지 쟁점들 연차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년차 단계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했었고요. 교과서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장 정치하고도 종교하고도 규정화된 어떤 것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교과서를 잘 살펴보면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어떤 정점이라든가 규범화된 의식을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교과서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고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건가? 소위 말하는 이제 특정한 시기를 주로 이제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갈라지기 시작했던 시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교과별로 해야 되는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요. 선행 연구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교과서 비교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들 교과서 연구 특징들이 교과목에 대한 연구라든가 교과 과정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수업 시수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많았었고요.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것은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토대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좀 많지 않았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뒤늦게 이제 참고 자료 뒤쪽에서 이제 교육 관련 업체를 이제 좀 찾아봤었는데 그 내용은 좀 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이 주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남북한 간의 이데올로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고 그런 그 달라진 것은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리모델링하는 토대가 되었고 그런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의 문화 규범들을 좀 만들어 나갔습니다. 남북한 교과서 양식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의 문화는 이제 우리의 교과 과정은 대체로 보면 세계사적 흐름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창의성과 세계적인 교육 흐름을 반영하려고 많이 했었다고 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자기식 내재화된 규범에 충실하려고 하는 변화들이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사회 양상을 교과 교재로 반영하는 형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이 된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1950년대 중심으로 해서 60년대를 거쳤고 72년을 통해서 북한이 헌법을 통해서 명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굳이 헌법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정체되고 정비됐던 것들을 대외적으로 헌법을 통해 규정을 했었고요. 북한의 그 헌법절이 12월 27일인데 이 27일이 바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선언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헌절을 기념하는 것과 다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주의라고 명명을 붙이고 나간 이 헌법을 북한의 헌법일로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자기식 사회주의 체계를 대외적으로 공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작업들은 새롭게 구성한 정치 체계를 교양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서 후대에게 교육하는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체계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이 교육법인데요.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북한의 교육기관은 학교 교육하고 사회 교육을 하나의 교육 체계로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한 간의 교육체계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게 교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북한 법에 의하면 학교 교육기관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하고 박사원, 과학연구원을 포함시키고 있고, 사회교육기관에는 과학기술 전당,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 궁전과 회관, 소년단 야영소, 체육관에 봉사하고 있는 일꾼들도 다 교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교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시적으로 같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체계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을 부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했었던 분석 텍스트로 삼았던 교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2쪽에 이제 각주에 제시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죄송합니다. 62쪽 각주 3번에 보시면은 중등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중학교, 고급중학교, 미술음악, 예술 교과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수 참고서입니다. 교육 지침서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교수 참고서 그리고 이제 대학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 교과서까지 넣은 이유들은 뭐냐면 주로 보면 이 책을 출판한 216 예술교육 출판사가 사범대학 관련되어진 교재를 출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 교원 양성과 관련된 교재도 교육체계 분석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북한 연구센터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종류여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을 했었습니다. 북한 예술교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주체사실주의입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형성한 이후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전반적인 체제를 만들었었고, 그때 예술교육에서 기본이 됐던 것은 사실주의, 그러니까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고상한 리얼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60년대 거치면서 주체사실주의로 전환을 했었고, 이 주체사실주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 사실주의 원칙으로 북한의 특성을 전미한 사상체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체계는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덕체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지덕체를 포괄하고 있는 체계가 주체체계이기 때문에 이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체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우리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민족입니다. 북한이 얘기했던 우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고, 이 민족과 세계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세계사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교과서에 좀 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담았고요. 이렇게 북한에서 60년대 형성됐던 주체예술 체계는 그대로 김정은 체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예술 창작이 이처럼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술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의 목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67쪽에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라는 정책 목표가 일관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75년째, 올해가 이제 북한 정권 수립 75도로인데 7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제국주의자의 사상문화적 침투 작동이 우심한 정권에서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구조를 살리는 문제가 민족 전통을 살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좀 변화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2012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보고 있는 분야가 교육 분야이고, 많이 알려진 대로 2012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무교육기간을 12년으로 개편을 했고 교과서 자체도 새롭게 규범을 했습니다. 교육제도 개편에 이어서 교과서 집필 방식도 바뀌었었고요. 가장 예술교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예술이라는 교과목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미술하고 무용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 중에서 군중무용을 미술과 포함시켜서 고급 중학교에서 예술교과서로 편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김정은 체제의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이 그 체제에 대한 형식에 대한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김성근 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예술교과서 편대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 관련 교과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악,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무용, 예술 이 세 가지 교과목이 있습니다. 음악 교과서 같은 경우에 보면 북한 체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예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인데요. 생활이 있는 곳에 음악이 있고 음악이 있는 곳에 생활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음악은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잇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때 나왔었던 음악 정치라는 용어, 음악과 정치를 결합하였다는 음악 정치는 고연 통치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일 시대에서도 음악 정치라는 용어를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음악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들은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고급중학교 제1학년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애국가부터 시작해서 혁명가요라든가 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음악의 목적은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인민이 즐겨 부르는 인민가요를 통해서 북한 정권 초기에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의 타당성을 선전했었고, 그 다음에 전시가요 같은 것을 통해서 전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입하는 정치사상 강해의 주요 기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음악 이론체가 교육의 지향점을 보여준 교과서로 음악 작품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대학에서 음악 학과용으로 쓰이고 있는 교과서인데요. 2000년 12월달 밀판이 발행했고 2010년 10년에 이제 두 번째 판이 발간이 됐는데요. 음악 작품 분석에서는 음악에 대한 기초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음악 관련 이론 체계 그리고 악기학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 이론을 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작품 분석인데요.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인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아는 기본 지식과 활용을 키우기 위해서 앞에 이론 체계를 담고 있는 음악대학 교재입니다. 전체를 보면 이제 음악 작품 분석 이론하고 음악 작품 분석 방법 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악 기초 이론,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이론으로 분석을 한 이론편에 이어서 작품 분석은 성악 작품하고 기악 작품, 혁명 가곡 작품 세 파트로 나누어서 주요 작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이제 하나의 음악 장르로 구분한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이 음악과 무용을 밀접하게 연결지어서 하나의 이제 음악 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북한에서 이 교과서에서 교과목에서 무용이라고 하는 과목을 좀 찾아보기 어려웠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북한에서 이 음악하고 무용은 하나로 연결지어서 개념화된 용어로 또 음악무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 음악무용하고 보다 실험적에 가까운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군중무용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무용이라고 하는 과목이라든가 교과 관련된 것은 없고 항상 이제 무용은 음악과 연결되어서 교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극을 특별하게 이제 그 성악기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등위 차원으로 혁명가극 작품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은 워낙이나 이 가극이라고 하는 형식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음악 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체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창작 김영식 사범대학에서 나오는 그 교과서를 보면 이제 음악 교원 양성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 이 책인데요. 여기는 이제 음악 무용과 관련돼서 민족 음악과 관련돼서 주목되는 용어는 악기학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소개하고 이조 악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 악기나 민족 악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조 악기로 특별히 구별한 것은 북한은 이 민족 악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대적인 양성을 띠고 있고 악기 개량을 통해서 현대 음악의 연주가 가능한 악기를 개량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민족 악기하고 조선시대에 쓰였던 이 악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조 악기로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가요금 병창이라든가 이런 그 민족음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결국 내용들이 보면 이제 뭐 직동령의 승리방아라든가 이런 것처럼 전시과에 연동되었거나 혁명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음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미술 교과서를 보면 소학교부터 이제 그 미술과 관련된 교육 과목이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도화공작이라고 하는 교과서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미술이라는 명칭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사상성인데요. 미술 같은 경우에 미학적인 관점을 수립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가 사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성을 가장 중요하게 교육 목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교과서를 보면 내용이 보면 뭐 선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라든가 벽신문 도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서 보이듯이 실용적인 목적, 현장에서 쓰이거나 벽보라든가 손꼽판에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 내용에 따라 준비할 항목들을 이제 좀 구성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교수 안에서 미술 교수 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기뢰 철도 부설 반대 투쟁을 조직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호수님으로 사진 보기와 감상 해설이 있습니다. 이 기뢰 철도 부설 투쟁은 이른바 김일성이 항일혁명을 하면서 1926년에 화전에서 타도 제육중 동맹을 결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날 소년 동맹이라든가 반주 동맹을 결성하고 나서 직접적 일제의 만주 침략을 반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투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 교수안의 해설 작업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작품으로 필독 도서들이 있는데요. 여기 필독 도서에 따르면 뭐 선지 몇 페이지를 같이 읽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지도자와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작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참고자를 해석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뭐 푸른 소나무, 김영직과 관련된 푸른 소나무라든가 백두산, 그 다음에 이제 미제노 탱크 녹아난다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론책의 실기 능력을 기르는 것들이고요. 창작을 전문으로 한 학생들에게 분석 능력을 키워줘야 주고 사상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작품 분석의 첫 번째 원칙, 몇 가지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교수 지침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은 주체성의 원칙입니다. 북한 미술에서 주체성의 원칙이란 어떤 미술 작품이 우리 혁명의 이익에 맞는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미적 감정에 맞는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미술 작품 분석에서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당성 노동계급 인민성의 원칙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든 원칙이 다 주체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칙과 동일을 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예술에 대한 기본 방향성이 그대로 미술 작품 교육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미술 교육에서도 그대로 일관되게 견지해야 될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 분석의 세 번째는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꼽고 있습니다. 그 역사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술 작품을 분석할 때 항상 그 시대와 연관 속에서 공정하게 평가 분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성의 원칙은 그러한 미술 작품이 오늘날 시점에서 어떤 시대적인 요구와 정서에 맞게 해석돼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과 그 다음에 이제 당성이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작품 분석에 있어서 역사와 사회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북한 간의 예술교육 체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개인이 가지고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문제보다는 철저하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이런 체계를 갖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술작품 분석의 세 번째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통일시키는 원칙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사상성이기 때문에 모든 미술 작품에서는 일정한 사상적인 내용이 담은 인간 생활을 그려야 되고 그려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부르주아 형식의 미술 작품에도 부르주아의 반혁명적이고 반인민적이고
태폐적인 말세기적인 사상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치적 식견하고 예술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림 보이는 것은 미술 교과서 참고서 내용들입니다. 시간 실수하고 이제 교육 방향이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 예술 교과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술 과목은 김정은 체제 이후에 예술 교육을 개편하면서 음악과 음악 무용을 통합한 교과목으로 설정된 새로운 이제 교과 체계입니다. 무용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 학교에서 무용 교육 과정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무용 교육 비중은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용 교육은 소학교 5학년, 초급중학교 3학년 음악 무용 교과에서 배우고 있고요. 고급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예술 교과에서 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로 개칭한 이유는 전반적인 문화 소양을 기본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과가 제어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과 미술, 무용의 엄격한 구분, 그 다음에 각 예술 분야의 장르적 특성보다는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사상성, 통일성, 체계성을 더 중점을 둔 교육체제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 교과서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참고서가 있는데요. 이 교수 참고서도 예술 과목 한 과목에 대해서 미술 교수 참고서하고 예술 참고서, 음악 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국과 내 나라 푸른하늘들의 가요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학급 기량 발표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 같은 경우에는 벽보글이와 속보 쓰기가 있는데요.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실기 능력을 중심으로 한 교과 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 교과서 편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한 주체 사실주의 예술 교육 체계로 일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예술 교과에서도 주체 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예술 이념과 체제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 교육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예술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고 이 안목에서 중요한 건 사상적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악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건 최고 지도자 관련된 음악 교육입니다. 중등교육의 출발이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인 고등중학교 1학년 예술 교과서에도 보면 이 설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장르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로 가요를 꼽고 있는데요. 그 가요의 내용도 송가를 제일 첫머리에 꼽고 있고 행동가요라든가 행진가요, 서정가요, 당정측 가요, 민요 등의 해서 민요 등의 순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송가에 대해서는 수령과 당 국가를 높이 찬양한 노래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송가는 선율의 폭이 넓고 웅장하고 장엄하다. 우리의 송가에는 경애하는 수령의 어떤 덕성을 노래한 작품들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들이 속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등중학교 1학년 교과에서 소개하고 있는 송가 작품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동일 장군의 노래, 조선의 별, 애국가, 노동당, 우리 향조다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요에 대한 해석도 붙고 있는데요. 민족 역사적 과정에서 근로인민들의 속에서 창조된 노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선 민족 예술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예술이 반영해야 될 인간 생활의 기준을 민족에 두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작품 예술 교과서 분석에서도 다른 작품이라든가 외국 작품을 소개하는 경우는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민족 예술을 강조하면서 발레와 같이 외국에서 발전한 예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발레에 대해서는 기교체적 특성을 살리면서 형상 내용에서 사상 감정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발레 작품이 우리 인민을 위한 예술 무용의 기본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레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는 예술 무용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실천적 예술 교육인데요. 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들을 키우는 쪽에다가 예술 교육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이제 예술 고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1편 음악 무용에서 보면 군중 무용이 있고요. 그 명절이나 이런 때 이제 광장에서 춤추는 인민들은 다 이 율동 리듬에 맞춰가지고 춤을 출 수 있게끔 군중 무용의
실기 동작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편에 보면 이제 벽보 그리기라든가 종합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82쪽에 나오는 것이 북한 교과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보판 그리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구도를 잡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 어떤 원칙에 의해야 되고 글씨판을 얼마만큼 배치해야 되는가를 교육하고 실제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본보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교과 내용들은 군중무용, 그죠? 군중무용 동작의 노래에 맞춰서 몸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북한에서는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실용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특정한 장르에 따라서는 실용이라고 하는 정치를 북한의 교과서 분석하신 분들의 연구 논문들을 보면 교과과정 개편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춰가지고 분석을 좀 하신 분들이 주로 많으셨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그럼 교과과정 체계에 의해서 이게 교육 체계가 개편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정권에 의한 변화에 따라서 교육 체계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봤었고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북한이 바뀔 수 있는 부분하고 바뀔 수 없는 부분들하고 드러나는 이념하고 그 구체적인 작품을 어떤 작품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게 할까에 대한 점에 좀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개념하고 우리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 교과서에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규범화라는 것은 저는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봤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봤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법 체계를 뒤집어 봤었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교육을 어떻게 개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관련 법 중에서 특색들이 있는 게 교육법부터 시작했는데 교육법이 99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교육법, 그다음 보통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법이 있고 교원법이 있고 교육강령 집행법이 있었고 원급교육법이 있었는데 교육강령을 집행하는 법을 이게 왜 법적 체계로 들었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됐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니까 정해진 교육강령을 바뀔 때는 대단히 엄격하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 틀에서 약간이라도 어떤 변동이라든가 유동성에 대해서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교육 개편에서 음악무용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변에 상은 문제이기도 했었지만은 그 63쪽에 보시면은 발레무용 기초훈련집이 있었습니다. 이게 학부 남자용하고 학부 여자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발레와 무용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들은 정보로도 북한이 이제 에스메랄다라든가 김정은시대 때 발레 무용을 창작공연을 재공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이제 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까를 좀 찾아봤는데요. 별로 다른 것은 없었고 음악무용종합대학에서 예전에 이제 음악하고 이제 분리됐던 것에서 지금 예술대학으로 학교 개편을 했거든요. 평양예술대학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음악무용에서 음악대학이 명칭 평양음악종합대학으로 바뀌면서 무용대학을 예술대학으로 개편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추측이고요. 조금 더 자료가 있으면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교과서 출판 시기는 굉장히 좀 복잡했었습니다. 복잡했었고 제가 이제 뭐 교과 과정을 개편해서 교육책을 통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게 그 규정되어져 있는가를 좀 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른 연구 과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과서 교수 참고서는 사실은 이제 예술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교수 참고에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 미술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읽어야 될 책하고 준비물들이 있었는데 그 교사가 읽어야 할 책하고 준비물에 저작집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작집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교육하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향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이번 학기에 제가 우리 과가람 박사가 남북 교과서 문학 교과서 비교하면서 이제 논문 지도하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2013년에 이제 교과 과정을 12년제로 이제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교재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입학해가지고 그전 시스템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고 교과서는 2013년에 1학년용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그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갈 때 적용할 거 또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더라고요. 문학 교과서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문학을 1학년, 2학년, 3학년용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2013년에는 1학년용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2014년에 그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갈 거기 때문에 2학년 적용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 내용들을 좀 개편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묶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뭐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논문 지도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명확하게 뭐가 좀 구획이 될까에 대해서 좀 찾아보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86년 이후에 우리 민족 제일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주창된 이후로 민족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부각되는 북한에서 어떤 문학예술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 작용을 하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하면 그 사이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런 걸 내세웠잖아요.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가 좀 있을까 했는데 초창기 때 문학 부분에서는 조선어문 잡지에다가 고전문학이나 문학 연구자들이 이제 당에서 제시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글이 있는데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그걸 이제 중국에 있는 풍영순 박사가 해서 자료를 보라고 보내왔길래 읽어봤더니 이제 제가 김정은 시대 변화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먼저 좀 알아보고 싶어서 혹시나 학술지나 이런 부분에 실려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주창이 되어서 저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처럼 뭔가 좀 획기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으려나 했더니 아직 그만큼은 담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교과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예, 오늘 세 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사 기술 해방 3년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 도 선생님께서 60년대 중국 상황과 한국의 통일 안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 이제 전정 선생님께서 역사 예술 교과서를 가지고서 북한의 어떤 주체 문화 교보막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우리가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논의를 진행하면서 별로 정중 선생님들의 어떤 질문을 받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정진원 선생님 논문은 발표와 토론이 너무 진지하고 또 길었고 해가지고 시간이 없었고 하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이 세 번째 논문이 이제 우리가 좀 고민했던 남북 이제 북한의 교과서에 우리의 역사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통일인문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대학원 과정생들도 계시고 한데 혹시 뭐 순서 선우 가지지 마시고 누구 발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토론자에 대해서도 질문해드렸습니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전체 오늘 논지를 명확하게 다들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질문하실 내용 토론을 좀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윤여한 선생님? 네. 전영선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예술 교과서 안에서 이제 영화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간략하게 각주 부분에 이렇게 처리해 주셔가지고 각주 57번에 화면 예술인 영화는 움직이는 그림을 비춰서 인간 생활 합법을 얻어내는 예술로서 화면이 기본 형상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각주를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교과서 부분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게 생활 양식하고 그리고 사상적인 측면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요소로 이제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문학 교과서이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각주를 달았던 것은 예술이 생활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라서요. 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북한 영화는 아시겠지만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설명 좀 빠를 것 같아요. 우선 또 판타지 장르가 없고요. 또 호러물이 없죠. 공포라든가 그 다음에 귀신 영화가 없습니다. 로봇이 등장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거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다 영화에 갖고 오죠. 그건 이제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도 그렇고 다 이 예술에서 기본적으로 표현해야 될 수 있는 생활 토대가 생활이라고 하는 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리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원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논리적 흐름과 구조는 아니고요. 그 감성 체계, 감정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작동되어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는 것이고, 교과서에서는 그 부분들은 아마 예술대학, 영화대학에서 나오는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그 영화예술론에서 언급되어진 부분들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 교과서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주체 예술의 실기를 덧붙인 학생 버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됐나요? 실제로 북한 자료센터에 가보면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북한에서 영화 자료,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출판해가지고 잡지나 아니면 책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북한 자료센터를 한번 가가지고 자료를 좀 섭렵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게 우리 윤전 선생이 북한 영화를 가지고서 좀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생님들 다른 내용들 저희도 이제 4월 28일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문학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학 교과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북한 문학사 부분을 가지고서 기존 세미나도 좀 해왔고 읽어 나가면서 했었는데 우리 정진호 선생님 발표하실 때도 미시칠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그래서 좀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북한의 교과서나 아니면 학문책이 우리가 지금 지성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야기할 때 이제 북한 내부 이거죠. 수업 시간도 얘기했는데 남한은 대통령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이렇다 해가지고 지금 막 아주 1년 사이에 건물결을 타고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북은 그런 것 같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58년 기점으로 종파지 그 논쟁 자체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60년대 전반적으로 이제 주체 사상이 만들어 가는데 67년에 5.25 교시라고 하는 게 저는 문학 부분에서는 특히나 창작이나 문학사 서술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59년에 조선사회과학원에서 그때는 조선사회과학원이 아니고 과학원 산하의 언어문학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조선문학통사 그게 이제 상은 고전문학이고 하는 현대문학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막스 레닌주의가 그래갖고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각을 가지고서 분석한 거라서 그나마 그게 우리하고 가장 한국의 남쪽의 문학사와 소통하는 것 같고 60년대는 전혀 이제 문학사 서술 자체가 없었고 67년에 이제 5.25 교시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북한에서 그 많은 책들이 그 고전문학 58년, 59년에 만들어졌던 고전문학 전집들, 번역 전집들 전체 다 소각된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 자료를 못 찾으니까 동유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동유럽에는 그 책을 찍어가지고 북한이 잘 나갈 때니까 다 보내줬다는 거죠. 그 동유럽 대학 도서관에 북한에는 없는 자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동유럽 대학 도서관을 부른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67년 5.25 교시 이후에 그렇게 다들 책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문학 부분에서는 77년에 우리는 이제 유일 체제에 맞추어서 주체 사상을 올바르게 정립했다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조선문학사 전체 5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한자 다 빼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성지 이런 임재의 작품을 갖고 이야기하면 한글로 풀어서 실험에 쌓인 성 뭐 이런 식으로
제목들도 다 바꾸고 한자식의 표현들도 다 한글로 바꾸고 그렇게 77년에 아주 전면적인 문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문학 부분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술 부분도 좀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물려서 82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재용으로 쓰기 위해서 문학사를 만들고 하는데 이제 조금 학술적으로 깊이는 더 했지만서도 그게 다르지 않고 그게 역시 91년부터 나온 조선문학사 16권짜리 2014년까지 12년까지 이어졌던 조선문학사 내용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북한에서 어떤 지성사나 특히나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저는 그 교과서는 대학 교재까지도 포괄한다고 생각해서 문학에서 문학사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넣었을 때 그런 이제 어떤 변곡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교과서 됐다가 뭐 어떻게 됐다 그 거민정으로 돌아섰다가 이렇게 하지만서도 그런 변곡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서 같이 좀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었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고 또